새누리당 공천관리위 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회 출범이 임박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이한구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인데요.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비리 전력자에 대한 공천 문제도 역시 곧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이한구 의원이 결국 이제 김무성 대표가 포기를 한 건가요? 양보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한구 의원이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 필요성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사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좀 꺼려왔습니다. 하지만 친박의 강력한 그런 이제 뒷받침으로 받아들였는데 김무성 대표가 이한구 의원을 만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략 공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름대로 면접을 한 거죠. 예. 거기서 이한구 의원이 당원 당규대로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면접을 통과를 했고 그래서 이한구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라고 그럽니다. 물론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과거에 공천심사위원장보다는 권한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공천을 룰을 정하고 지역마다 적용되는 룰을 정하고 그런 중요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공천관리위원들이 어떻게 선임될지와 더불어서 그 행보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질문 드리기 전에 지금 속보가 하나 있는데요. 서울역, 지하철 서울역인 것 같습니다. 스크린 도어에 80대 여성이 껴서 숨졌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도어인데 아마 1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아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한구 의원, 자, 그래서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사실 공천의 모든 거를 이제 심사를 하고 현역, 물론, 예비후보 물론, 지금 정치 신인들 물론 다 이제 검사를 할 텐데, 현역 의원, 공천 거저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 이한구 의원 자체가 좀, 깐깐하고, 원래 친박이었다가 다시 이제 탈박 좀 될까요? 이런 이분의 이상이고, 할 만은 하는, 또 본인의 지금 출마를 또 선언했기 때문에 이번에 까다로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걸 도덕성 잣대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슈가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도 가장 피부로 와닿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번 사실 새누리당의 공천 룰을 보면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사형식 공천이고 인지도가 높고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기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쉽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일침을 좀 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럽긴 했겠으나 어쨌건 공천 룰이 다 마련이 된 상황에서 공천관리위원장 혼자 단독적으로 뭔가를 많이 할 그럴 정도의 역할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이제 구성되는 공천관리위원 선임에 좀 더 많이 개입을 하겠다는 취지 정도로 김무성 대표가 일단 한 발짝 후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야를 막론하는 문제입니다만 비리 전력자 공천이 과연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글쎄요. 비리를 특히 뇌물 이런 것들 좀 이른바 권력형 비리 이런 거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가혹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어떤 잘못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보면은 이 공천심사,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또 관리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책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는 화면상의 어떤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한 2012년 지역구에서의 유권자들의 의견입니다. 예. 후보자 도덕성, 청렴성 거의 10명 중에 4명 정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덕성과 청렴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선거 공약 정책이고 소속 정당인데 문제는 뭐냐면 후보자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잘 안 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심사 상향식으로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공천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현역 의원의 경우에도 우리가 몰랐던 그런 도덕상의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영입된 인재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인재 영입으로 감동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를 통해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 관리 이 부분이 이제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96년 총선에는 낙선 운동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민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 선거에 문제가 된다 법상으로 그렇게 해서 되지 못했지만 철저하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만 어떤 후보가 문제가 있는가 알려줄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을 적어도 20대 국회만큼은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중도의 그런 문제들로 탈락합니까? 예.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고 하는 선거인인 만큼 그러한 부분들 정보가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것이 20대 국회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각 당이 당원 당규대로 공천을 하면 됩니다. 새누리당 경우에는 당원 당규에 보면은 뇌물을 받은 비리 전력자
공천을 배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배제돼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도 공천에 배제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경우에도 유죄가 확정되면 당원 제명이고요. 그리고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되면은 공천에서 배제되는 거죠. 예. 그 당원 당규대로 하면은 국민의 눈높이는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공천 과정에서 흐지부지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모든 당들이 철저하게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앞으로 이 공천 심사 과정 난항이 예상됩니다. 비리 전력자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면 그 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